이어서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보시면 P이면 Q이다의 역이 참이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역을 써보면 Q이면 P이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참이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 조건 Q를 만족시키는 구간 또는 집합이 이 조건 P를 만족시키는 구간 또는 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했죠. 이 P는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다죠.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지금 P입니다. 그리고 Q를 한번 보면요. Q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했는데 이게 좀 낯설겠지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면 x 빼기 a 마이너스 1 x 빼기 a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a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1의 곱이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합을 계산해도 마이너스 2a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지금 0보다 작다죠. 우리 이거 부등식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 x라는 게 지금 여기가 0 되는 값이 x가 a-1이고 얘가 0 되는 값이 a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작은 값보다는 크고 큰 값보다는 작다고 했기 때문에 x는 a-1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q이면 p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이 조건 q에 해당되는 이 구간이 조건 p에 해당되는 구간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a-1, 여기가 a 플러스 1이어서 이렇게 안에 포함되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a-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지만 구멍이 둘 다 뚫려있는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a-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 그리고 a 플러스 1도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쓸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정리해보면 위의 식을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밑에는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최대값은 3이 되겠고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그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3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뭐가 된다? 2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을 보시면요. 대우가 참인 명제를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6번에 기억번부터 보시면 x가 y보다 크면 x분의 1이 y분의 1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 대우 명제를 써보면 엇갈리게 한 다음에 부정까지 해주면 되죠. 그럼 x분의 1이 y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다?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맞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발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단순한 예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x는 1이라고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x분의 1이니까 1분의 1이고 y분의 1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당연히 이 왼쪽이 더 크죠. 근데 이것이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왜냐면 x가 지금 y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맞을까요? 당연히 틀리죠. 음수가 양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대우 명제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고요. 밑에도 대우 명제를 써보면요. 대우 명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근데 이거 보시면요. 이거는 그냥 원래 명제 참거짓을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고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가 참인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명제가 과연 참인지를 보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시면 두 x와 y를 곱했을 때 양수란 얘기는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경우랑 x가 0보다 작거나 y가 0보다 작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는 그러면 x하고 y를 더한 것도 양수가 될 거고요. x하고 y를 더한 것은 밑에 거는 음수와 음수를 더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우리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올지 마이너스 x로 나올지는 뭐가 결정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겠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1번의 경우 즉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경우에는 x 플러스 y 자체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 모든 x 플러스 y, x, y가 다 양수이므로 절대값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가 되어서 둘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같다가 참이 되겠죠. 두 번째도 해보면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면 x 플러스 y도 0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모든 수가 다 음수가 되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사라질 때요. 여기서 절대값이 사라질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반드시 괄호 쳐주셔야 됩니다. 뒤에 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앞에 거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어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식과 같기 때문에 얘도 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니은번은 대우 명제를 작성했을 때 뭐가 되는 명제다? 참이 되는 명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x 플러스 y가 유리수이면 뭐다? xy는 모두 유리수인가? 참고로 얘는 거짓입니다. 따라서 원래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도 거짓이 되는 것이겠고요. 그럼 이것이 왜 거짓인가는 반대되는 예시를 찾아보면요. x를 3 플러스 루트 2라고 하고 y는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면 이 xy는 무리수입니다. 근데 이 x 플러스 y를 해보면 3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여서 사라지게 되어서 6이 됩니다. 즉 x 플러스 y는 6이라는 유리수이지만 x와 y는 뭐가 되기 때문에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가 유리수이면 x, y는 유리수인가라는 이 명제에 반대되는 예시가 되죠.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우 명제가 참인 명제는 뭐밖에 없다? 니은밖에 없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7번은 역과 대우를 모두 구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이 날 때 추후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8번 보시면 명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a가 0이 아니면 x는 a 플러스 1이 아니다. 참이되도록 하는 모두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a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명제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죠. 그래서 대우 명제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우 명제는 x는 a 플러스 1이면 뭐라고 쓸 수 있나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a는 0이다 쓸 수 있죠. 자, 우리 이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뭔 얘기였냐면 이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이 x는 a 플러스 1을 만족시키는 애들이 다 이 뒤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는 0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즉 앞에 있는 진리집합 조건을 만족시키는 놈들을 모은 진리집합이 Q에 있는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x는 a 플러스 1을 만족시키는 애는 당연히 a 플러스 1이죠. 근데 그 a 플러스 1이 지금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또 만족을 해야 되냐면 뒤에 있는 조건인 얘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x는 a 플러스 1이란 이 값은 이 뒤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수이기 때문에 x에다가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는 0이라는 이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1을 대입해보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7 a 플러스 1 플러스 4a가 뭐가 되면 0이 되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7a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 플러스 4a는 뭐가 되냐? 0이 됩니다. a제곱 여기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6은 0이 되어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 되어서 a는 3하고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번 보시면 39번 문제는 뭐가 되어 있냐면 지금 이 명제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대우 명제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엇갈리기에서 부정까지 해서 써보면 x는 1보다 작고 그리고 이제 y는 4보다 작은 이 상태이면 뭐가 성립하냐? 2x 플러스 3y는 뭐보다 작다? k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명제가 그러면 뭐기 때문에 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x가 1보다 작고 y가 4보다 작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식이 2x 플러스 3y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2x 플러스 3y에 대한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지금 x가 1보다 작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2x는 2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고 y가 4보다 작기 때문에 3y는 12보다 작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 있는 숫자끼리 다 더한다고 하면 2x 플러스 3y는 14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명제는 어떻게 다시 바꿔 쓸 수 있냐면 2x 플러스 3y는 14이면 뭐라고 쓸 수 있다? 2x 플러스 3y가 어떤 k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명제가 뭐가 되냐? 참이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이 2x 플러스 3y라는 값이 14보다 작다고 한 이 앞에 조건을 p라고 하면 뒤에 있는 조건을 q라고 했을 때 지금 p이면 q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앞에 해당되는 이 구간이 이 뒤에 있는 구간에 포함돼야 돼요. 즉 2x 플러스 3y를 만약에 어떤 뭐랄까요 어떤 라지 x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써지냐면 라지 x가 14보다 작으면 라지 x가 k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참이다라는 얘기가 방금 뭐였냐면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x가 14보다 작다는 1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범위가 그려질 수 있는데 지금 이 범위가 x가 k보다 작다에 포함되려면 k가 어디 쪽에 위치해야 되냐? 여기에 위치를 해서 이렇게 작다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 포함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k라는 값은 그림으로 보듯이 14라는 값보다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되겠고 여기도 구멍이 비어있고 여기도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니까 같아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답은 뭐라고 쓸 수 있다? k는 14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k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최소값은 뭐가 됨을 알 수 있냐면 14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라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번도 보시면 지금 p이면 q에다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대우명제를 한번 접근해 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를 한번 써보면 q를 지금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x-a는 그대로 내비두고 2도 내비둔 다음에 부등호만 방향 바꾸고 같다가 없으니까 같다를 추가하면 되고요. 이게 지금 not q입니다. 즉 not q이면 not p이다니까 이거 이면 not p도 한번 만들어 본 not p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a의 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참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하지만 뭐다? 앞에 구간을 그렸을 때 이 뒤에 있는 구간에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면 얘부터 정리해보면 우리 아까 절대값 설명했지만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 x-a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걸 x만 남기면 양변에 a를 더해서 a 플러스 2 여기는 a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죠. 이거 뒤에 있는 것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가 되어서 0보다 작고 0보다 작다라는 부동식은 어떻게 보냐? 0 되는 값을 찾아 주신 다음에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뭐이면 즉 낫q이면 낫p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낫q에 해당되는 이 범위가 이 뒤에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 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앞의 범위는 a-2 여기는 a 플러스 2죠. 이 구간이 어디에 포함된다? 뒤에 있는 구간인 어디에 포함되겠다?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에 포함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2와 a-2의 관계는 마이너스 2가 왼쪽에 있으니까 a-2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지금 포함을 하는 쪽은 여기가 비어있고 포함을 시키는 쪽은 채워 있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2랑 a-2가 같아져서 안 됩니다. 왜냐면 포함을 시키는 쪽은 그 끝부분이 비어있는데 포함되는 쪽이 끝부분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 이 바깥 부분이 더 커야 되는 상황에서는 같아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같다를 넣으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2가 6이 a 플러스 2보다 오른쪽에 있으므로 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걸 정리해보면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 a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라고 쓰실 수 있겠고요. 6보다 작다가 아니라 4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는 a는 1, 2, 3이어서 합을 더하면 몇이 된다? 6이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 41번은 상단논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여기에서 이 Q라는 연결고리에 의해서 뭐도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P이면 R이다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 지금 P이면 not R이 참이고요. not Q이면 R이 참이에요. 근데 우리 각각의 명제에 대한 대우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이것의 대우명제를 찾아주면 not R이면 Q이다 참이죠. 지금 문제 상황 보니까 기존에 주어져 있던 P이면 not R이 참이고 원래 처음 주어져 있던 조건의 대우명제인 not R이면 Q이다도 참이기 때문에 P이면 not R, not R이면 Q 이것의 연결고리로 이어주면 뭐가 되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겠죠. P이면 Q이다가 참인데 P이면 Q이다가 지금 문제에 보이지 않다면 그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뭐도 참이냐면 대우명제도 참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우명제로 구해주면 not Q이면 not P 이것도 참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답에 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42번 보겠습니다. 42번 보시면 지금 문제 보시면 P이면 not S가 참이고 네, Q이면 Q이면 R이죠. Q이면 R이 참이라고 할 때 우리 S가 R이 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가 뭔가 필요한 참이 명제가 뭔가라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우선 상황을 보면 R은 지금 적혀 있는데 지금 S가 not S로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것에 지금 위에 P이면 not S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무슨 명제를 생각해 볼 거냐면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시면 S이면 not P가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S이면 not P이고요. Q이면 R인데 만약에 S이면 not P이고 Q이면 R인 상황에서 not P이면 Q이다 라는 이것만 참이 된다고 하면 순서에 맞게 쭉 이어져서 S이면 R이다가 참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not P이면 Q이다가 지금 없다는 거는 항상 뭘 찾아보자? 이와 똑같은 대우명제를 찾자. 이거 대우명제로 써보면 not Q이면 P이다 라는 것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3번에 있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한번 보시면 조건 PQRS에 대해서 다음이 참이래요. P이면 not S, Q이면 S, 그 다음에 R이면 Q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참인 명제를 물어봤습니다. 기억본 보시면요. P이면 not Q인가가 참이 되냐 이걸 물어봤는데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 P면 not S가 이미 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명제 뭘 가져올 거냐면 대우명제를 써보면 not S이면 not Q이다가 되죠. 이거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P면 not Q이도 참이다. 무슨 이유 때문에? 3단 논법에 의해서 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번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를 보시면 니은을 보시면요. 보이고자 하는 것은 니은 보시면 니은에서 보이고자 하는 건 뭐냐면 not S이면 not R인가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주어진 가정에 의해서 Q이면 S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이거의 대우명제를 써보면 not S이면 not Q가 됩니다. 그 다음에 R이면 Q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부정을 해보면 대우명제를 해보면 not Q이면 not R이 됩니다. 이 둘이 서로 지금 참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3단 논법에 의해서 뭐가 성립하냐? not S이면 not R이 참이 되기 때문에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디귿번은 거짓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을 해서도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으면 참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연결고리가 없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니은 디귿번은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경니은인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4번 보시면요. 좀 약간 한글로 되어 있는 실생활적 문제 같은데요. 44번 보시면 어느 학급의 학생들에 대한 다음 두 가지 명제가 참이래요. 그때 항상 참인 것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학생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라고 했는데 가본 보시면 여학생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여학생이라는 이 부분을 조건 P라고 하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조건 Q라고 하면 우리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식으로 봐서 이 P이면 Q이다가 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참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P이면 Q이다는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나번 보시면 나번은 어떻게 써져 있냐면 남학생은 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남학생은 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남학생을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학생의 부정이기 때문에 not P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보다 피구를 좋아한다 라는 이 문구를 R이라고 하면 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not R이 되겠죠. 그래서
not P이면 not R이 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참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단서가 P이면 Q이다 라는 것과 not P이면 not R이다 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명제가 뭐가 있냐면, 우선 답을 보기 전에 새로운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것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우리 지금 P이면 Q이라는 참이고요, not P이면 not R이 참이기 때문에 이거의 무슨 명제?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보면 대우 명제는 R이면 P다가 되죠. 그럼 지금 보시면 R이면 P다가 지금 참이죠. R이면 P다가 참, 그리고 P면 Q다가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뭐가 되나요? R이면 Q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R이면 P다 라는 것은 R이면 Q이다 라는 것을 해석해보면 우리 R이 피고를 좋아한다는 거였죠. 그럼 이게 쓸 수 있겠네요. 피고를 좋아하면 뭘 얘기할 수 있냐? Q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했죠. 그럼 뭘 얘기할 수 있다? Q. 아이스크림을 뭐한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겠다 라는 명제도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명제 답지에 있죠?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P와 Q가 있고 not P와 not R이 있는데 3단 논법에 의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열쇠는 P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P는 내비두고 이 not P를, 즉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같은 참인 명제인 대우 명제로 바꿨을 때요, 대우 명제로 여기죠, 대우 명제로 바꿨을 때 R이면 P이다 라는 이 명제로 바꾸면 얘도 참이 되고, 그럼 똑같이 P와 P가 있으니까 연결고리가 보인다는 얘기죠.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45번 보시면 45번은 좀 까다로운데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고요. 이제 뒷면엔 다 5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가 있는데 이 다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뒷면에는 5가 있죠. 뒷면인 숫자는 이렇게 5, 5, 5, 5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뒤집잖아요. 근데 1이 적힌 카드를 뒤집으면 뭐 4가 뒤집히고 2가 적힌 카드를 뒤집지 않으면 4도 뒤집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약간 P이면 Q이다 형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볼 거냐면 P, Q, R, S라는 이 조건을 어떻게 정해 볼 거냐면 P는 1을 뒤집는다, Q는 2를 뒤집는다, R은 3을 뒤집는다, S는 4를 뒤집는다 라고 써보면요, 기억본 보시면 가를 보면 1이 적힌 카드를 뒤집으면이니까 1을 뒤집으면인 P에서 4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P이면 S이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는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나를 보면 2가 적힌 카드를 뒤집지 않으면이죠. 뒤집는다에 뒤집지 않으면은 부정이기 때문에 not Q가 되겠죠. 왜냐면 Q가 2를 뒤집는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4가 적힌 카드도 뒤집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4를 뒤집지 않는다시기 때문에 4를 뒤집는다의 조건인 S를 부정한 not S가 되겠죠. 이게 참이 되겠습니다. 답은 보시면 3이 적힌 카드를 뒤집는다는 조건이 R이죠. 즉 R이면 1이 적히는 카드도 뒤집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P가 되겠죠. 이것이 지금 3이 됩니다. 즉 이 세 개의 명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참인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목표가 적은 건 뭐냐면 지금 결론은 뒤집은 숫자 카드가 몇 장이어야 되냐면 2장이어야 되거든요. 2장만 뒤집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요. 자, 지금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보면 자 다시 적어볼게요. P이면 S, not Q이면 not S, 그리고 R이면 P가 되죠. 자, 이거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명제들이 뭐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P이면 S,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S를 대우 명제를 써보면 S이면 Q가 되죠.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3단 논법에 의해서 P이면 Q이다도 뭐가 된다? 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R이면 P가 지금 참이었고 P이면 S도 참이기 때문에 이걸 연결고리 지금 뭐예요? R이면 S이도 참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종합해보면 이 왼쪽에 파란색으로 추가되는 P이면 Q이고 R이면 S이다라는 총 이 5개의 명제가 추가한 것까지 찾아서 이 5개의 명제가 참이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석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뒤집을 수 이제 뒤집힌 카드가 2장이긴 한데 그 한 장은 반드시 뒤집어야 되니까 1을 뒤집을 때 그다음에 2를 뒤집을 때 3을 뒤집을 때 4를 뒤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리 첫 번째로 1을 뒤집는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1을 뒤집는다는 표현 자체가 P면이죠. 왜냐면 P가 1을 뒤집는다는 거였으니까. 자 만약에 1을 뒤집었다고 가정을 하면 P 이면으로 시작하는 명제가 지금 얘 있죠. P이면 S 그리고 P이면 Q예요. 자 우리 1을 뒤집는다는 것은 P 이면인데 그 P 이면에 따라오는 참인 명제가 S하고 Q입니다. 근데 우리 S하고 Q는 뭐예요? S는 4를 뒤집고 Q는 2를 뒤집어요. 즉 우리 1을 뒤집는다고 가정을 하면 P이면 S, P이면 Q, 즉 1을 뒤집으면 4를 뒤집고 1을 뒤집으면 2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1을 뒤집었을 때는 몇 개가 더 뒤집어지냐면 2, 4가 뒤집어지죠. 그럼 우리 1을 뒤집었을 때 2, 4까지도 뒤집어진다고 하면 총 몇 장이 뒤집어지는 거냐면 3장이 뒤집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그리고 2를 뒤집는다고 가정하면 우리 2를 뒤집는다는 것은 Q죠. 여기 명제에서 Q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2를 뒤집는다가 Q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Q 이면으로 시작한 명제가 없잖아요. 그럼 2를 뒤집는 경우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긴 패스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3을 뒤집는다고 한다는 건 우리 3을 뒤집는다가 R이잖아요. 즉 R 이면으로 시작하는 명제를 한번 체크해보면 R이면 P, R이면 S예요. 즉 R이면 P, 즉 R이면 P라는 얘기는 3을 뒤집으면 1을 뒤집는다 라는 명제인 거고 우리 R이면 S라는 이 명제도 참인 것인데 우리 R이면 S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3을 뒤집으면 4도 뒤집는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 R이면 P에 R이면 S 두 개가 지금 이제 3을 뒤집는 것에 대한 명제인 건데 즉 결론은 R이면 P, R이면 S 즉 3을 뒤집으면 1도 뒤집는 것이고 3을 뒤집으면 4도 뒤집는 것이죠. 그 3의 입장에서도 3을 뒤집는다고 가정하면 1하고 4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총 몇 장이 뒤집어지냐면 총 3장이 뒤집어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근데 이건 맞지 않는 게 우리는 총 몇 장만 뒤집어져야 되냐 2장만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2장만 뒤집어질 가능성 결국엔 4예요. 왜냐면 우리 4를 뒤집는다는 표현 자체가 S죠. S로 시작하는 명제를 한번 체크해보면 우리 여기에서 S로 시작하는 명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 이 두 번째 명제의 대우 명제를 써보면 S이면 Q이다죠. 즉 우리 S이면 Q이다가 뭔가요? S가 4를 뒤집는 거, Q는 2를 뒤집는 거. 즉 S이면 Q이다는 기억이 뭐냐면 만약에 4를 뒤집었다면 뭐도 뒤집는 거다? 2도 뒤집는다. 자, 4를 뒤집으면 2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뒤집어진 거는 2와 4밖에 없는 거죠. 몇 장 뒤집어졌습니까? 2장이 뒤집어졌습니다. 문제 조건에 맞는 것이죠. 우리 결국에는 1을 뒤집어도 안 되고 2는 뒤집일 가능성이 없는 거고 3도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뒤집을 수 없다면 결국에는 4를 뒤집었을 때 2까지 뒤집어지는 그 현상만 조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원래 카드가 1이 있었고 2가 있었고 3이 있었고 4가 있었는데 4를 뒤집었을 때 2까지도 뒤집어진다고 하면 4하고 2가 뒤집어졌을 때 뒷면의 숫자인 5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면의 숫자는 1, 5, 3, 5이기 때문에 1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5를 하면 몇이 된다? 14가 된다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